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2월 17일 두 번째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오후 10시 4분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에는 에이베 바이오 리뷰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들,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는 한 종목만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는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바로 한국단자입니다. 자, 한국단자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염승한 부장의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접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차트도 좀 마음에 들고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한국단자 어떤 기업인지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단자를 지금 이미 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들 이렇게 찾고 계셨던 분들, 그래서 한국 단자에 조금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영상을 한 번씩 올리는 또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제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종목 상담 같은 걸 보면 꼭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고민이 많냐면, 내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계속 주가가 뭐 잘 못 가는 거예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왜 그러냐면 남의 말을 막 듣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도 다 남의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인, 뭐 추천들, 그다음에 뭐 리딩방이나. 그래서 이번에 저기 그 코스톨라니 책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절대 추천 종목은 매수하지 말라라는 이런 금기 사항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진짜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뭐 당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어떤 종목을 내가 듣게 되었다면 꼭 공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의사를 내가 더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들었어. 그럼 내가 그 종목을 알게 됐는데, 그럼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내가 왜 매수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 기업이 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뭐 조금 떨어져도 절대 불안하지가 않겠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이런 고객분들도 뭐 누가 사라 해서 샀는데 막 오늘 2,000원 뭐 떨어졌다, 몇천 원 떨어졌다 하면서 막 하는데, 솔직히 이제 좋은 주식이면 이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매수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야, 이게 왜 내가 매수를 했는지, 어떤 기업인지 모르니까 뭐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런 말을, 전문가들의 뭐 이렇게 계속 기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방송 보고 샀어, 뭐 어떻게 샀어 하다가 안 되면 계속 전문가만 찾고, 그러다가 이제 막 한 달에 막 50만 원씩 돈 주면서 주식 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자기 마음이지만, 근데 전문가의 그런 게 한 번쯤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전문가가 나를 어느 정도 좀 매수나 매도의 이런 실력들을 아니면 좀 이 주식을 보는 눈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건지, 이게 진짜 좀 다르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달라요. 이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과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의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뭔가 지도자, 전문가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무료 리딩방이나 아니면 지인들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매수했다가 이제 불안에 떠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또 올리는 겁니다. 뭔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서 자, 일단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런 이유에서 제가 계속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요. 저도 공부하는 이렇게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 한국 단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단자는 일단 시가총액은 8,9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총은 그래도 너무 적은 것보다는 뭐 요 정도는 진짜 충분히 괜찮은 시가총액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낮으면은 너무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동전주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가총액도 좀 탄탄한 기업을 고르시는 게 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뭐 시총이 낮은 종목을 잘 골라서 이렇게 뭐 성장하는 거를 같이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뭔가 자기만의 방법을 잘 뭔가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 25% 정도 되는데, 이제 꽤 그래도 25% 정도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한국 단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단자는 일단 기업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테마는. 그 다음에 이제 본사는 인천에 이렇게 있고, 꽤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네, 설립일은 1973년도고요. 그 다음에 상장일은 네, 96년도에 상장을 했네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이렇게 이창원, 이원준 이렇게 두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종업원 수도 네, 1107명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은 잘 모르니까 그래도 종업원 수도 빵빵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연역 같은 걸 보면은 네, 2019년도에는 폴란드에 법인을 이렇게 독일 지점을 설립을 했다고 해서 이제 유럽까지도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공로패 같은 것도 좀 수상을 하고, 이렇게 2019년도에 이 이원준 사내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 단자의 매출 구성이 중요하겠죠. 어떤 거를 파는지. 자, 보시면은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매출이 89%로 거의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자 부분에서 13% 정도, 그다음에 LED에서 6% 정도. 그래서 자동차와 전자, 그다음에 LED 이렇게 세 가지로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비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연구 개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연구를 안 해도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뭐 또 ABL 바이오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ABL 바이오는 연구 개발비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고, 거의 매출의 2배 이상을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고요. 일단은 네, 한국 단자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 비용 이렇게 이게 아마 뭐 그 매출액에 대한 이런 퍼센테이지 같죠. 그래서 5% 정도 이렇게 연구 개발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은 그래도 17년, 18년, 19년도에 뭐 이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 현황을 보시면 그래도 네, 평균 근속 연수가 8.6년, 거의 9년 정도 이제 돼 가네요. 이렇게 9년 정도 돼 가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근속을 하는 인원이 많이 없고 계속 막 인원이 계속 교체되는 것도 이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직원들은 몇 명이 나갔고 몇 명이 들어오고 얼만큼 변동이 생겼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인건비에 또 들어가니까,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뭐 퇴직금도 챙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회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이 근속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뭔가 직원분들의 이 신뢰도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근속 연수도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얼마큼 직원들이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관계사로는 지금 뭐 이런 경원산업, 경원전자, 뭐 공영산업, 뭐 이런 뭐 위에신, 계제전자 이거 중국에 있는 것 같고, 뭐 KET 솔루션, 뭐 KT 네트워크, 뭐 한빛 누리, 뭐 이런 이제 관계사들도 꽤 있네요. 연결 회사도 이렇게 있고, 이제 보면 뭐 자동차나 이런 부품 제조업들의 이런 연결 대상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제 개요였고, 자, 이제 한국 단자는 지금 주요 주주는 이렇게 이창원 외 9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분이 이제 이창원 이제 대표이사 이제 두 분 중 한 명이죠.
이제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이 대표이사인 이 이원준님은 6.99 거의 7%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아마 뭐 가족 친지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아마 이제 외국계 뭔가 이런 투자한 부분인 것 같고, 여기는 약간 7%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 이분은 아마 일본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국민연금공단도 이렇게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굉장히 이 대주주 구성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 이 한국 단자가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얼마큼 더 성장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래서 매출 보시면 아까 뭐 자동차, 전자, LED가 있었잖아요. 특히 자동차 쪽에서 이제 이 커넥터와 이 자동차 부품을 이제 만들어요. 전장 모듈 부품, 그다음에 무선 모듈 부품,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뭐 TV와 모니터를 뭐 이렇게 컴퓨터와 모니터를 연결해주는 이런 단자들, 단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단자들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한국 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금 몇 개 엄청나게 쓰고 있죠. HDM 이런 뭐죠? HM 뭐야? 입이 이렇게 꼬이죠? HDMI 그렇죠? HDMI 이런 선들, 이런 외부 입력할 때 쓰는 이런 단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USB 단자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한국 단자는 특히 이 자동차 쪽에 쓰이는 이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내연기관차에도 이런 뭔가 엔진에 대한 센서라든지 전기 이런 배터리를 연결해주는 이런 단자들, 그 다음에 이런 센서, 우리가 뭐 충돌 방지 센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센서들을 다 연결해주는 단자들이 내연기관차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이제 카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엔진을 한번 뜯어내려면 이 단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한국 단자고, 앞으로 그러면 한국 단자가 뭐 매출이 어떻게 더 늘 거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에는 특히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죠. 이 차량용 반도체가 뭐 일반 내연기관차에 한 두세 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반도체를 연결해주는 단자들을, 이 커넥터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서 이런 커넥터나 단자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호환이 안 되면은 연결이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단자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뭐 핸드폰만 봐도 뭐 옛날에 8핀, 뭐 5핀, 그다음 10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모듈의 이런 설계들도 좀 바뀌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한국 단자는 정말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뭐 필수인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뭐 초정밀 커넥터, 종합 부품 메이커로서 무선 통신 부품 및 친환경 자동차,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수소 전기차에 더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정밀, 그리고 또 정밀해져요.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율주행 되면 이제 우리가 손을 놔도 알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센서를 또 연결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좋아야 뭔가 차질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단자의 이 기술력은 더욱더 부각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주가나 이런 거는 전혀, 뭐 차트나 이런 것도 솔직히 마음에 들긴 들었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부각이 돼서 제가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도 이제 중요하죠. 재무제표도 이제 중요한데, 뭐 간단하게 매출액의 3년 흐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매출액은 7천억대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작년이죠. 이제 2020년에는 매출이 더 좋을 거다 이런 기사들도 좀 있었고, 이제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한국 단자입니다. 뭐 15년도부터 보면은 뭐 그래도 좀 성장을 한 면이 있네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건 게 영업이익이 계속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고, 이제 이 이유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고,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자산은 그래서 계속 좀 늘어났네요.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자본금은 그대로 52억이죠. 52억의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래도 계속 견조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영업이익 때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하락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좀 차트를 보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매출 구성, 그다음 매출과 이익 이런 쪽까지 좀 봤고 기술력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재무 분석을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자, 손익계산서 중요하겠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도 좀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출 원가 2019년 이게 지금 분기로 나와 있네요. 연간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영업이익이 줄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줄은 이유가 뭘까요? 원가가 좀 늘긴 늘었네요. 네, 원가가 좀 늘었고 원가가 2015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네요. 100억 정도 좀 이렇게 늘었고 그다음에 판관비, 네, 판관비 같은 경우도 좀 올랐습니다. 급여가 오르니까 그래서 급여도 네, 꾸준히 올랐네요. 이거 진짜 좋은 기업인데 급여가 이렇게 계속 올랐으니까 네. 우리 월급은 안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급여도 계속 올랐던 부분이 있고 퇴직급여도 2018년과 2019년도에는 꽤 있었던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일회 비용들도 좀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좀 올라갔고 매출 원가, 네, 매출 원가가 좀 상승을 했다. 네, 급여도 좀 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래서 네,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 뭐 이제 그걸 봐야겠죠. 부채가 어딨니? 네, 부채 총계. 부채는 좀 늘었다가 좀 줄었다가 살짝 늘어서 뭐 부채 비율이 중요한데 부채 비율이 이제 어디 나올까요? 네이버에서는 제가 잘 안 봐가지고 HTS로 많이 봐서 어딨지? 안 보이네 잘. 일단은 네 이거는 또 이따가 그럼 HTS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재고자산도 좀 늘고 있는데 재고자산이 또 너무 늘어도 안 좋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글쎄요 그래서 제품에 이 재고자산이 좀 쌓였다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제공품, 뭐 이런 저장품, 네, 이런 것들의 재고 자산이 좀 늘었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네, 조금씩 좀 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런 거잖아요. 외상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팔긴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 거죠. 이런 매출 채권도 좀 해결이 되면 영업이익도 더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이게 진짜 영업이익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데 뭐 굉장히 견조하네요. 네. 좀 늘었다가 이제 매출이 줄었으니까 이익이 줄면서 영업 흐름도 조금 줄었다가 2019년도부터는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죠.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도 봐야 돼요. 그래야 네 2020년 3월 1분기부터는 네 또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좀 줄었다가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이니까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다시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도 뭐 나름 괜찮고 재무제표는 일단은 뭐 그렇게 뭐
제 생각에는 뭐 100%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쁘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적자는 아니니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매출의 기대가 굉장히 되고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되게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네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제품 한번 볼게요. 배기가스 감축, 연비 향상 등에 대한 이런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네, 요런 들어가는 이런 부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거 뭐 컴퓨터에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제 자동차 보시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뭐 MSD 뭐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ICB 뭐 이런 것들, 뭐 EPR 네, 이런 제품들, 네, 이런 제품들을 좀 만드는 기업이고 그리고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엄청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그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커넥터 이게 커넥터죠. 이런 막 엄청 구멍 많이 뚫는 그리고 우리 항상 보잖아요. 구멍 이거 맞추려고 계속 보잖아요. 어떻게 앞뒤 맞추려고 그래서 이런 뭐 PCB 커넥터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조인트 커넥트 이런 거 연결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 터미널 맞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커넥터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자동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센터 같은 데에서 이렇게 뜯으면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처음 이런 것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멀티퓨즈 네 이런 것들. 왜냐면 기술이 이제 더욱더 이제 다양해지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한 이런 연결들을 한 번에 또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네, 이런 여러 타입들 뭐 차량에 맞게 또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상세 보기 한번 뭐 나올까? 뭐 이렇게 막 나오진 않네요. 나오지는 않고 자 그다음에 LED는 비중이 적으니까 뭐 케이블 한번 볼게요. 케이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연결이 돼야 되는 거. 네, 이런 것들 되게 막 얽히고 설켜져 있는 이런 끈들.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차량 내 전기 신호와 전력 전달을 위한 배선 제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또 잘못 연결했다가 뭐 차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네, 데이터 전송용 와이어링 제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품이 좋아야 전송 속도도 더 빨라지고 뭔가 오류가 안 생기니까 진짜 이 부품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증들도 중요할 것 같고 뭐 이제 요 정도만 좀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만드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제품 설계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R&D 연구죠. 연구도 이렇게 기술 연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설계, 뭐 금형 기술, 그다음에 선행 연구, 이렇게 신뢰성 평가하는 이런 제품 테스트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 설계 볼까요? 아까 봤죠. 그다음에 금형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행 연구, 네, 네, 이런 것들, 구조나 뭐 전자파, 뭐 충돌, 열 이런 것들도 이제 연구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스마트 자동차 전자부품 연구센터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또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HDMI 아까 제가 말 꼬였던 이 HDMI 우리 또 저도 지금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SB 이런 이런 타입들 또 이런 커넥터들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고 있는 이 한국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수 소재이니까 필수 부품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사말만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창원 이 대표이사인데요. 되게
역시 이제 회사에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73년 설립 이후 이렇게 KET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국내 최고의 커넥터 업체로서 자동차 전자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이 친환경 차에 맞는 이 기술들을 얼마큼 또 만들어내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뭐 세계적으로도 또 만드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거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봐봐야겠네요. 자, 왜냐면은 뭐 이 한국 단자의 기술이 좋더라도 이 앞으로의 기술력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다른 나라에도 좋은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HTS에서 들어가면 나옵니다. 없나 본데요. 한일 현대 시메트도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네요. 신형 자산 운용도 이렇게 있고, 이게 좀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랑 좀 이렇게 HTS에서 나오는 거랑 좀 다른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아, 여기 있다. 요거. 이게 이제 피어 그룹인데요. 글로벌 경쟁사. 시총을 보면은 한국전자가 제일 좀 적네요. 제일 적고, 그러면은 이 글로벌적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또 이제 공부를 또 해봐야겠죠. 근데 그럼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좀 이 정도로. 그래도 뭐 그렇게 저평가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 옐로우 햅이라는 이 기업이 제일 많이 매출액을 좀 띄우고 있고, 그래도 한국전자가 이 천혜상가라는 이 기업, 이건 뭐 중국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에 비해서 매출액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시총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전자가 또 피어밸류에서는 뭐 약간 저평가 받았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개요 쪽 볼까요? 여기서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컨센서스도 뭐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네, 올해 매출이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됐네요. 8천억대로. 그래서 매출도 좋아졌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네, 19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도 엄청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2021년, 2022년까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차는 계속 발전을 하니까 한국 단자도 좀 계속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는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네, 일봉으로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지금 이게 12월 23일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한 87%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이때 장대 양봉 네, 12%까지 올랐다가 종가로는 8%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 매수했어도 괜찮았겠죠. 근데 이때 매수했으면 아마 이 횡보를 기다리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횡보 자리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고 뭐 이때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눌림목이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아까 뭐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뭐 3일 눌리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거래량 한번 터진 날은 그 이후로 계속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거죠.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계속 모아가고 이렇게 거래량 계속 늘고 있죠. 거래량 계속 눌렸다 터지고 눌렸다 터지고 그럼 지금 다시 눌린 자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옆으로 횡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인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좀 쉬어갔다가 그다음에 뭐 이제 위아래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실적 발표나 아니면 뭐 공시의 내용들이 좀 좋게 나오면 또 한번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종 업계들 뭐 같은 이 전자 장비 쪽이 또 좋으면 또 그런 흐름에 맞춰서 요즘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 단자도 좀 같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현금의 절반만 딱 써서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은 뭐 주가는 둘 중 하나잖아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래서 내리면 더 사는 거예요. 어차피 자리는 위에니까. 그래서 길게도 보셔야 돼요. 주봉. 이거는 일주일마다의 이런 변화를 나타낸 건데, 이때 이제 2019년 8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뭐 얼마 오르진 않죠. 이때 기준으로 보시면, 자, 이때 빠지기 전에 기준으로 보시면, 네, 5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때 3월 저점으로 보면 많이 올랐겠죠. 이렇게 보면, 네, 한 300% 정도. 300%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그렇게 재밌게 주식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재미없다고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올해가. 그래서 작년 같은 이런 불장을 다시 만나려면 글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언젠간 또 나오겠죠. 그때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 19년도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 월봉으로 보면 네, 역사적 신고가를 아직 깨지 못했어요. 깨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번 하락이 나왔던 이 언덕을 지금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 이렇게 한번 등락했던 자리를 지금 넘어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 한 달 정도 쉬어 가더라도 더 11만 2,500원까지 이제 갈 수 있겠죠. 앞으로의 성장성이 다분하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월봉인데 1, 2, 3, 4, 5, 6, 7 지금 8개월 동안 양봉을 그려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살짝, 아니면 두 달 정도는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 달 정도는 좀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쉬어가면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여기서부터 네, 15년도부터 내려갔던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높죠. 그러면은 못해도 이 11만 2,500원 근처까지는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뭐 쉬어가거나 뭐 몇 주 정도 쉬어가는 것쯤은 가볍게 그냥 이기고 갈 수 있겠죠. 길게, 그래서 주식은 항상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따로 좀 드릴 건데, 길게 보셔야 돼요. 짧게 보시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일봉, 주봉, 월봉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들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좀 눌리거나 뭐 주봉으로 봤을 때 네, 여기서 뭐 다음 주, 뭐 이번 주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죠. 뭐 여기까지 뭐 6만 뭐 7만 원까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오르거나 내리거나니까. 그래서 오르면 좋은 거고, 그래서 매수를 한 거고, 내리면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현금을 남겨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월봉, 연봉, 이게 역사 되게 오래됐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때 최고점을 2015년도에 한번 찍고, 이때 이제 뭐 매출이,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이때 아마 자동차도 다 안 좋았을 거예요.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들도. 이때가 16년이죠. 현대차 볼까요? 왜냐면 그 관련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진짜 똑같죠. 현대차 14년, 15년도부터 내리막을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나 이런 이제 친환경 쪽에 이게 부각되면서 빡 올랐잖아요. 이제 한국 단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한국 단자 기술 좋으면 뭐예요? 자동차 안 팔리면 그 부품이 필요가 없는데, 그쵸?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 뭐 폴란드 쪽에 지금 법인을 설립을 해놨으니까 그쪽까지도 이제 더 활발하게 영업이 된다면 더욱더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국 단자. 네, 지금 볼만한 진짜 좋은 종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뭐 부품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대장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가 가장 이제 시총도 크고 한데, 제가 이런 차트는 좀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차트예요. 그래서 현대차를 제가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긴 가겠지만 뭐 일단은 뭐 이런 시세 자체도 크고 해서 저는 그냥 한국 단자를 선택을 좀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보긴 봤어요.
부품을 공급을 하니까.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한원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 요즘 어떻게 됐지? 네, 한원 시스템은 옆으로 이렇게 기간과 가격 조정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한원 시스템도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은 뭔가 공시, 수주 공시나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실적들 이런 것들이 좀 받쳐주는 좋은 호재들이 들리면 또 한번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원 시스템은 제 연봉으로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우상향.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1년 정도 쉬어간다고 해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시총도 구조로 이제 탄탄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 단자도 지금 이제 8,900억 대니까 뭐 1조 이상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봉, 네, 그다음 일봉, 주봉, 월봉, 연봉까지 다 마음에 들어요. 이 3년 동안의 지금 하락을 이제 끝냈단 말이죠. 이 3년간의 하락. 이렇게. 이 자동차 산업의 침체기 그러면서 이 한국단자의 영업이익도 내려가고 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지금 거좀 다 회복이 됐고, 이 2015년도의 고점을 넘는다면 진짜 뭐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그 전에는 뭐 1998년도부터는 뭐 계속 우상향을 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 친환경 차는 계속 발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단자도 이런 3년의 이런 하락을 다시 재현시키지 않으려면 더욱더 다각화 시켜야 돼요. LED나 아니면 전자 장비 쪽으로도 더욱더 매출 구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더 다변화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또 몇 년간 호황이었다가 또 이제 자동차는 워낙 오래 타니까 이제 또 뭔가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 몇 년 올랐다가 또 몇 년 빠지고 하면은 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뭐 기업 이제 내부인들은 뭐 그냥 기업 운영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큰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주들은 되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때 만약에 2015년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네? 이 3년의 하락을.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한국 단자의 예전의 단점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 친환경차의 이제 발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자동차뿐만이 아닌 뭔가 로봇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이런 뭔가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더 많아지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딜까요? 뭐 스쿠터, 뭐 아니면 뭐 뭐 전기로 들어가는 모든 이런 커넥터 이런 것들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자동차 부분이 거의 89% 정도니까 매출 비중이 좀 자동차에 의존이 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좀 하락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자재도 좀 이렇게 뭐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 뭐 지금 당장은 일단 업황도 좋고 성장성도 이제 되게 좋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 자율주행이 안 돼. 어, 친환경 차를 만들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 단자 그래서 아마 염승환 부장이 더욱더 추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네, 차트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가 창을 좀 볼까요? 영업이익에 대한 전년비 135%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52주 신고가 갱신한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만에 신고가를 간 거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특징적인 뭐 그런 거는 뭐 크게는 없는 것 같고, 네, 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지금 외국인이 좀 이틀 정도 더 들어오고 있고, 뭐 기간은 어차피 파는 거는 뭐 흔한 일이니까,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한국 단자 요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혹시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좀 틀리거나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국 단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내일 또 장 마감 영상과 그 다음에 또 종목들
공부하는 영상들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